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아니 아직도 이게 2025년인데 피고인이 재판을 잘 봐달라면서 판사에게 청탁했다가 판사가 그 재판장에서 혼낸 그 기사를 봤는데 변호사님 그걸 어떻게 보셨어요? 혼날 짓 했죠. 사실 그거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요즘에는 판사나 검사나 그 외압 받는 거에 대해서 심지어 담당 경찰관들도 마찬가지고 외압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좀 반항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특히나 판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 프라이드가 되게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 프라이드를 건드렸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거는 안 혼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면 저는 이 기사 보면서 또 하나 깜짝 놀랐던 건 이제 판사가 재판 중에 혼내잖아요. 네. 그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재판정에서 혼내는 판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두 부류예요. 첫 번째 부류는 같은 법조인 내에서도 되게 좀 이상한 판사다라고 생각하는 판사들이 있어요. 자기 기분을 되게 강하게 표출하시는 판사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100명 중에 1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좀 예외로 해놓고 오히려 또 선처하려고 혼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당신이 이 잘못을 저질렀고 저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이게 지금 가당키나 합니까? 하고 막 소리 지른 다음에 다시는 이런 행동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선처를 해주시는 판사님들. 근데 선처를 하기 전에 자기가 한 번은 꼭 혼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판사님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 사건은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진짜 혼내려고 작정하고 혼을 낸 거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재판장님이 나중에 이게 사건이 혹시라도 언론에 나가거나 문제가 됐을 때 나는 이렇게까지 혼을 냈고 그다음에 난 이렇게까지 대중 앞에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나는 전혀 그런 거 잘못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공명정대한 판사야. 라는 걸 보여주려고 약간의 쇼맨십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아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는. 그러면 또 궁금한 부분이 어쩌면은 이제 더 어떤 청탁 시도한 것까지 처벌의 수위가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1년 6개월에 추징금이 한 5억 원 선고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얼마였을 텐데 더 받은 건지 약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추징금 5억이면은 사실상 실형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이 사건 같은 경우 다른 공범들은 생각보다 대부분 다 집행유예를 받았거든요. 아마 이 사건 역시도 5억 추징금은 그대로 있었을 거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4년 이렇게 붙일 수 있었어요. 고민은 해봤다가 만약에 이런 청탁이 들어온 순간 그 고민을 깔끔하게 날려버릴 수는 있었겠죠. 아 이거는 집행유예 붙이면은 나중에 내가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판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집행유예를 빼버려야죠. 근데 이 사건에서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거는 공판 기록을 좀 남기라고 주문했어요. 네. 네네. 그거 원래 다 그냥 남기는 거 아닌가요? 공판조서는 남기긴 남기는데요. 특정 워딩에 대해서는 잘 안 남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판조서에서 변호인이 했었던 얘기를 전부 다 남기거나 판사가 했었던 얘기를 전부 다 남기는 게 아니라 절차에 대한 걸 보통 간략하게 남기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 간혹 재판을 하다 보면은 서로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좀 세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저도 검사님한테 그럴 수도 있고 제가 판사님한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저한테 무슨 이상한 얘기를 했어. 예를 들어서 너무 선입견이 강한 얘기를 했어. 그러면 저희도 변호사도 얘기를 해요. 지금 판사님의 워딩을 속기록과 공판조서에 남겨달라라고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걸 남기는 이유는 다음 재판 때에 그걸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판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되게 공명정대하게 어찌 재판을 했고 실제로 이후에 올라가가지고 이거 집행유예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건인데 왜 1심 판사가 집행유예 안 했지? 라는 근거를 마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공판조서에 남겼겠죠, 지금처럼. 이 사람은 청탁을 했으니까 항소심에서도 절대로 집행유예는 붙여주지 마십시오 라는 어떤 의사 표현을 그런 식으로 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공판조서는 되게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이렇게 다 남겼다는 거는 조금 이례적이긴 해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악당이나 아니면 악역이신 분이 그냥 전화 한 통 하면 그냥 과정 빠져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디 그런 풀려나고 이런 사례들이 진짜 있는 건지. 일단은 제가 그 10년 동안에 재판을 하고 이 사건 저 사건 수사를 하면서 전관의 힘으로 혹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풀려나가는 경우는 단 한 차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자기와 연관된 사람이 만약에 변호사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건이 아무리 잘 풀어주고 싶어도 오히려 좀 더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그러니까 충분히 선처할 수 있는 사건이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처하면 이게 또 지인이냐 인맥이냐 뭐 학연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까봐 오히려 그걸 못해요. 못하는 경우도 태반인 경우가 많고, 아예 그런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제 아예 면담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보듯이 막 딱 전화를 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고, 만약에 다른 사람, 내가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PD님이 모든 재산과 직업과 이걸 다 날린다라고 하면은 얼마를 받으면 그 일을 할 수 있겠냐라고 되묻고 싶어요. 만약에요, 인생에 있어서 내가 진짜 전관을 반드시 써야겠어라는 판단이 들면은 그 판사가 옷을 벗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줘야 돼요. 가뿐하게 100억, 200억은 쓸 생각 아니면은 그렇게 영화에서 좀 딱 전화해가지고 딱 마무리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요즘에는 교통경찰한테도 그거 봐달라고 해도 안 봐주는 경우이 태반인데, 그 안 봐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람은 미워서 그게 아니잖아요.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나중에 들키면은 자기가 옷을 벗어야 되고 자기가 해고당하면은 퇴직금 절반이 날아가 버리는데, 그거는 판사 똑같습니다. 공무원이거든요. 그건 검사도 똑같고 경찰도 똑같을 수밖에 없고요. 변호사님들도 간혹 가다가 정관예우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꺼내면서 홍보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솔직히 안 좋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전관 말고는 지금 팔 게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관이 가장 많이 붙는 건 보통 사무장 로펌의 영역이 많이 붙거든요. 그럼 사무장들이 밖에 나가서 저 판사랑 우리 변호사님이랑 뭐 동기다, 아니면 저 사람은 우리 변호사님께서 뭐 가르쳤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친분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선임을 해라 라고 하는 경우가 전관 예우에 가장 큰 폐단이 많이 생긴다고 하고, 요 근래는 본인 스스로 아니면은 직원들이 우리 변호사님이 그쪽 판사들 꽉 잡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판사 출신들만 모인 로펌으로 되게 유명한 로펌이 있는데, 그쪽 대표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요즘 세상에는 전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이나 역량을 넓히는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는 전관 로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좀 실력을 키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것만 내세우시는 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정말 내세울 게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반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너무 급하니까, 맞으면서 네네, 너무 급하니까 누구라도 진짜 찾으려고 하잖아요. 청탁의 시도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도움을 청한다고 생각을 하지. 법조인으로서, 변호사로서 혹시 혹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얼마 전에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건 있잖아요. 그 판사님 혼내셨던 사건하고 똑같은 죄명의 분이 체포를 당해서 구속이 될 위기에 처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법리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이 사람을 영장까지 막고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내 사건을 정말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오히려 빨리 섭외를 하고 그 사람하고 면담을 좀 길게 해서 그 이유들을 설치하는 거, 그거를 저는 오히려 더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전관이라는 무기는 정말 우리 아버지 세대 분들, 60대, 70대가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예전에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라고 하던 시절의 얘기일 거고, 우리가 그 사람들 보면 무슨 생각해요? 아이고 요즘 세대가 어떻게 되는데 저렇게 되나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다 증거예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증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우리도 증거를 빨리 수집을 하고 그걸 제출하는 거에 더 집중을 하셔라. 괜히 쓸데없이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증거 찾으러 다니셔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실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